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입차 브랜드 하면 누구라도 독일차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세단이나 스포츠 SUV를 생산하고 있는 포르쉐, 대기기간이 1년이 넘죠. 중고차도 뭐 1, 2년 된 것들은 거의 신차급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팔리고 있죠. 뭐 그 차는 넘사벽이니까 일단 빼두고, 벤츠 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입차, 뭐 누가 부인할 수가 없죠. 20대, 30대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타는 밟는 맛이 있다는 BMW. 미니도 독일차입니다만 이 차량도 역시 젊은 유저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두 개가 남았네요.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 누구는 벤츠, BMW, 아우디를 독일 3사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엄혹하죠. 아우디가 TDI 엔진을 가지고 폭스바겐 그룹 산하로 가면서 한때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를 했었는데 2016년, 17년 디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전 세계 점유율 1위에서 그냥 천덕꾸러기로 떨어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다가 지금은 뭐 수입차 점유율이 탑5 안에서도 밀려날 정도로 요즘은 고객들에게 인기가 없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앞부분에서 독일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같은 인기 차종이라 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특히 신차급 차량들의 리스 승계를 해야 될 때 나중에 중고차로 매매가 될 때 감가가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돼서 리스 승계를 해야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아우디 A4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우디 A4 하면 누구라도 한 번씩은 가지고 싶어 했던 차량이 분명한데 이 차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브랜드를 선택을 할 때, 차량을 선택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B9 16년부터 현재까지 출고되고 있고요. 아우디 A4 3.5 TDI 프리미엄 2륜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이죠. 그 흰색에 이제 출고된 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은 12,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금액 5,153만원, 보증금은 제로고 잔정가를 1,855만원을 책정을 했고 60개월, 현재까지 9개월 탔습니다. 잔여 개월수 51개월. 첫 달에 103만원을 제외하고는 매달 88만 4천원씩 폭스바겐 파이낸셜에서 설계를 해서 리스를 실행을 하셨습니다. 차량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차량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하고 개인 사업자분께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차량 과연 리스로 정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방식대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3장 있으시죠? 리스를 정리하는 조건으로는 3가지 정도 조건이 있다. 반납정산서 보시면 미해수 원금에서 35.5%를 해준 것이 규정 손해고입니다. 거기에 경과 이자를 넣으면 반납을 할 때 내야 될 페널티인데 여기서 보증금을 차감을 해주고 나면 정산금액이 되는데 1,756만원을 깡으로 내줘야 된다. 사고가 있거나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높거나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가격이 낮다면 분명히 차량의 반납을 할 때 금액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주행거리 약정이 2만 킬로라면 약간 오버가 됐을 것이고 거기에서 금액이 약간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1,8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반납 정산이 될 것이다. 9개월 동안 사용을 했고 1,800만 원을 또 내야 되는 거죠. 2,600만 원. 10개월이라고 놓고 본다면 매달 26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매달 260만 원이면 아우디 A4가 아니라 아우디 A8을 타야 될 금액이라는 거죠. 이 금액 주고서 어떻게 반납을 하겠습니까? 중고차 시세 기준이 필요하겠죠. 동일한 차량 살펴보니까 한 6대 정도 되네요. 대략 보니 한 3,800만 원 정도가 중고차 시세 기준이 되겠다. 정산서 봤더니 5,290만 원 정도 되네요. 실행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5,15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실행 금액보다 더 높죠. 당연하죠. 페널티가 들어갔으니까. 9개월 동안 88만 원씩 냈다 하더라도 이자 부분이 88만 원 중에 대략 33만 5천 원 이자입니다. 거의 35% 정도가 이자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페널티, 남아있는 금액의 페널티까지 집어넣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원래 원금보다 더 높은 이렇게 페널티가 나오는 거죠. 이 페널티를 기준으로 승계 완납을 할 때 10% 정도를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를 엎으면 5,800 정도가 되는 거죠.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2천만 원 승계해서 완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납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감가 때문에 실제로 중고차가 실행을 할 때에는 이전비 빼고 한 4,800 정도의 실행을 한 것 같은데 불과 9개월 만에 3,800 중고차 시세로 3,800 거의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가까운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포르쉐였다면 거의 중고차가 신차 금액과 거의 다름없이 매매가 됐을 거고요. 벤츠의 C클래스나 BMW의 3시리즈라 하더라도 이 정도 감가는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차를 살 때 브랜드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감가적인 부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같이 인기가 있는 독일 차 3, 4차라고 하는 아우디조차도 거기에 이제 디젤 차까지 이런 부분이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자, 3,800만 원을 두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리스 승계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미에서 원금 4,765만 원 나왔고 보증금은 없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시세 3,8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965만 원 정도 되네요. 965만 원 일단은 리스 승계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거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리스 이율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폭스바겐 파이낸셜에서 실제 신차 영업사원이 냈대는데 리스 이율 얼마인지 살펴볼까요? 거의 10.9%, 11%에 육박을 합니다. 5,200만 원짜리 차를 하는데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매년 410만 원이고 매회 낼 때마다 33만 5천 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11%. 우리가 중금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통 6% 정도를 놓고 보는데 5%를 더 냈어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차 영업사원이 5%를 더 낸다? 1,000만 원짜리는 본인이 인센티브로 가져갔겠네요.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51개월 남았다고 말씀드렸고 매달 33만 5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리스 승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내야 될 이자가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 11% 그러면 대략적으로 40에서 45% 정도를 리스 이자로 현금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7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700 가까운 리스 보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납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 차량은 참 독특한 게 반납과 인수와 완납 승계와 제3자 승계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이율이 높아서 리스 승계할 때 이율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770만 원 정도를 더 넣어줘야 되고 차량 자체가 감가가 심해서 실제로 동급의 차량보다 2배 정도의 감가가 일어났다. 아우디라는 차량인데 그래서 고객께 별 차이 없습니다. 차량 상태에 별거 없으면 검수를 먼저 받아보시고 반납을 처리하는 게 가장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납을 해야 되려면 1,8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매달 내시는 돈이 88만 원 정도 되십니다. 1,800만 원이면 거의 2년 가까운 돈을 내실 수 있는 돈입니다. 과연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리스에서 폐가망신 리스에서 실제로 매달 내는 돈에 부딪히는 많은 젊은이들 이런 정말 리스의 폐단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딱 좋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양과 음이 있다면 음을 먼저 보게 되겠죠. 그래야 더 자극적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더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리스를 할 때에는 같은 독일차라고 해도 다 같은 차가 아닙니다. 브랜드 선택, 차종의 선택, 색상의 선택, 리스사의 선택, 리스 캐피탈사의 선택 이런 많은 종류들의 선택을 가장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베스트 초이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비용 처리를 잘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리스가 비용 처리를 된다고 해서 모두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를 잘 정리한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조건이 이렇게 다 최악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오늘 아우디 A4였지 않나 하면서 오늘 리스 케이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리스 관련, 렌트 관련 어떠한 것이든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답변을 때로는 좀 늦게, 하루 늦게, 이틀 늦게 이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